안녕하십니까. 저는 협동조합 터큰의 이사장을 맡고 있는 송창민이라고 합니다. 이번에 나만의 제안서 만들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원래 이제 오프라인으로 이제 직접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은 조금 더 이제 개별적으로 코칭도 해드리고 이제 컨설팅도 해드릴 수 있겠지만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말씀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 지금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원주권에서 이제 대학 학교를 나왔고요. 그리고 서울권과 이제 강원권에 있는 회사에서 영업기획 그리고 경영기획 같은 기획 파트 분야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중앙동에 있는 미로시장에서 작은 카페와 그리고 일산동의 수제맥주 전문점 그리고 중앙동 청년상인들이 모인 협동조합 터큰의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희 주제가 오늘 제안서 만들기 이런 주제인데요. 제안서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제안서와 비슷한 기획서란 무엇인가? 라는 점을 먼저 사전적 정의를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 같은 경우에는 의견이나 원하는 바를 제안하는 문서, 그리고 기획서는 어떠한 일이나 사업을 계획한 내용을 적은 문서가 사전적 정의가 되겠습니다. 제안서에 있는 의견이나 원하는 바, 그리고 기획서에 있는 어떠한 일이나 사업을 계획하는 것을 문서로 작성한 것을 제안서 혹은 기획서라고 하는데요. 단어나 이런 말들은 조금 다르지만 의견이나 원하는 바, 즉 어떠한 일이나 사업을 계획을 해서 문서로 나타낸 것, 그것이 제안서 혹은 기획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의견이나 혹은 이런 거 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원하는 바를 계획하는 것, 이것을 바로 기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기획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해서 제안서의 기본 틀을 잡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이라는 말만 들어도 되게 어려우시죠?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해보신 분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시더라도 무슨 기획이나 기획, 사업 계획 같은 그런 업무 경력이 없으신 분들은 기획이라는 단어만 들어도 굉장히 어렵다,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이 분명히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사실 기획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특별한 오래된 경력이라던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도 기획이라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지금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일들입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중앙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지역 청년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동에 어떠한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겠고 중앙동이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냐라는 공통적인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봤는데, 그때 아직까지 기억나는 한 아이디어가 우리 중앙동에 교보문고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교보문고가 왜 들어왔으면 좋겠냐 하니까, 교보문고 같은 대형 서점이 들어오게 되면 부가적으로 대형 문구점이라던가 다양한 문화시설들, 문화와 관련된, 문학과 관련된 그런 다양한 인프라들이 구축이 되면 지역 내에 있는 많은 분들도 이 공간을 다시 찾아와 줄 것이고, 원주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지역들, 그리고 수도권이나 다른 타 지역에서 오시는 관광객분들도 우리 지역을 찾아오지 않겠냐, 중앙동을 좀 더 찾아오지 않겠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만약에 그 분이 원하시는 바 혹은 의견이 중앙동에 교보문고가 입점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면은 이것을 다음에는 계획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중앙동에 교보문고가 어떻게 들어올 것인지, 교보문고가 들어온다면 어디 지역에 들어올 것이며 어느 입지에 들어올 것이며 어떻게 그 비용은 마련할 것이며 이런 부분들을 모두 다 계획으로 세워야 되는데요. 이 계획을 그분 혼자서 혹은 개인 혹은 이제 민간 단체에서 진행을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어떠한 계획으로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그리고 좀 제한사항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은 좋은 기획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안서의 기본은 같습니다. 제안서와 기획서의 성질은 누군가를 설득할 수 있는가 라는 것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의견, 내가 원하는 바를 나타낸 문서를 통해서 혹은 어떠한 일이나 계획을 작성한 문서로 평가위원 혹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읽혀보고 그리고 그분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이거 말이 되네. 혹은 정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정말 중앙동이 좋아지겠네. 우리 주변 사람들 커뮤니티가 더욱더 활성화되겠네. 이렇게 설득을 하실 수 있는 성질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제안서는 설득하는 글이 되어야 되는데요. 이 설득하는 글은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요? 누군가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전달이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바탕으로 본인의 주장을 피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정보 전달과 자기 주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작성을 하느냐? 다들 아시다시피 6하 원칙이라는 항목으로 글을 작성하시면 좋습니다. 6하 원칙은 아무래도 이제 학교 교육 과정에서 언급은 조금 한 번은 들어보셨을 텐데요.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왜, 어떻게 라는 총 6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촬영하고 있는 시점이 중앙동 주민공모 사업 공고 전이기 때문에 사업계획서 양식을 제가 구하지 못한 상태여서 다른 도시재생센터 쪽에 주민공모 사업계획서 항목을 제가 잠시 따왔습니다. 1번 사업명, 2번 보조금 종류, 3번 사업 목적 및 필요성, 4번 사업 개요, 5번 일정별 세부 추진 계획, 6번 보조금 신청 내역, 7번 월별 사업비 집행 계획, 8번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9번 보조 사업에 따른 수익금에 관한 사항, 10번 기대 효과, 11번 참여 주민 명단, 이렇게 11가지 항목으로 사업계획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물론 지원사업별로 사업계획서가 조금씩 상이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다른 도시재생센터의 사업계획서이기 때문에 현재 공고 중인 중앙동 도시재생센터의 주민공모 사업계획서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11가지 중에서 1번, 2번, 그리고 8번, 9번은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사업명, 사업 아이템에 대한 내용이고요. 2번은 보조금 종류, 이 지원사업에 대한 보조금 종류는 지원사업별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8번과 9번도 신청자, 즉 여러분과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단체의 자산과 부채, 그리고 보조사업에 대한 수익금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논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3번, 사업 목적 및 필요성은 이 사업을 왜 할 것인가라는 데에 초점을 맞춰서 작성하시면 되는 항목입니다. 내가 왜 이 사업 아이템으로 이 지원 사업에 지원을 하게 되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4번은 사업 개요. 이러한 필요성, 왜 이 사업 아이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사실에 입각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일정별 세부 추진 계획, 각 일정별로 언제 어떠한 곳에 어느 정도의 비용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작성하시는 부분이고요. 6번 같은 경우는 보조금 신청입니다. 주민공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최소 500에서 최대 1000만 원의 지원금이 배당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보조금을 어떠한 항목으로 어떻게 사용하겠다라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7번은 월별 사업비 집행 계획인데요. 한 번에 한 행사로 모든 지원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 기간 동안 순차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사용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각 월별로 사업비를 어떻게 집행을 하겠다, 사업비를 사용하시겠다라는 내용을 작성하시는 항목입니다. 10번 같은 경우는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어떻게 사회적으로 혹은 경제적으로 효과를 나타낼 것인지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11번은 참여 주민 명단, 여러분과 혹은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단체에 대한 소개를 하는 항목입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3, 4, 5, 6, 7, 10, 11번 항목 모두 다 6하 원칙에 기반하여 작성을 하시면 되는 항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항목의 이름처럼 사업 목적 및 필요성, 목적과 필요성 이렇게 되면은 굉장히 단어가 딱딱하고 어렵다고 느껴지실 수가 있는데 왜 이걸 해야 되지? 내가 왜 이걸 생각을 했지? 이걸 하면 왜 좋을까? 이렇게 질문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접근하시기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업계획서를 다운받으셔서 작성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6하 원칙, 여러분들이 친숙하고 접근하시기 쉬운 6하 원칙을 먼저 작성을 해 놓으시고 이에 맞춰서 사업 아이템 혹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방향 이런 것들을 순차적으로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 이후에 사업계획서 양식에 맞춰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사업 아이템을 찾는 것입니다. 저도 최근부터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이런 주민공모뿐만 아니라 창업 지원이라던가 혹은 다양한 도약 지원 사업이라던가 이런 지원 사업 관련된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에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필요한 분들마다 굉장히 하고 싶으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업도 다양하시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항상 여쭤보는 것이 여러분은 그것을 왜 하고 싶으신가요? 라는 질문과 그러면 그 하고 싶으신 내용, 하고 싶으신 사업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실 수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 그리고 여러분은 그 아이템으로 사업을 잘 하실 수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 총 3가지 질문을 꼭 드립니다. 이 3가지 질문에 모두 다 답을 하실 수 있으시다면 컨텐츠 선정은 완료가 된 겁니다. 자, 각 질문별로 조금씩 더 세부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것을 왜 하고 싶은가?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개인 혹은 개인이 속해 있는 단체는 지금 중앙동 주민공모 지원 사업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지원을 하기 위해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주민공모 지원 사업, 주민공모 지원 사업뿐만 아니죠. 청년 사업, 청년 상인들 창업 지원 사업도 있고요. 그리고 제도약 지원 사업도 있고 굉장히 다양한 지원 사업들이 있는데 이런 지원 사업들의 지원금의 출처는 바로 어디일까요? 네, 바로 여러분들과 제가 내고 있는 세금입니다. 각종 세금들로 이런 지원금이 조성이 되고 활용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지원금들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요? 그냥 제가 치킨을 먹고 싶으니까 우리 중앙동에 있는 모든 주민들, 모든 가구들에게 치킨을 한 마리씩 다 삽시다, 사줍시다 라고 기획서를 작성하게 되면 기획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그것이 이루어질까요? 제가 생각이 좀 힘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모두의 세금으로 조성된 지원금이기 때문에 다분히 개인적인 목표보다는 우리 동네 혹은 우리 지역, 우리 커뮤니티, 우리나라가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공익성을 기반으로 해야 됩니다. 이런 공익성을 나타내고 있는 지원 사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을 하셔야 됩니다. 공익성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 지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성향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는 굉장히 많은 사회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중앙동만 하더라도 건물들이 많이 비어있는 건물들도 많고요. 그리고 예전부터 내려오던 시장에는 이제 빈점포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주거 인구도 점점 고령화되면서 학생들 자체가 중앙동에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청년 실업이라던가 그리고 출산율이라던가 그리고 고령화되고 있는 노인분들의 일자리 그리고 복지시설 이런 것들까지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완전히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풀어나가겠다라는 것이 바로 공익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예를 들 건데요. 우리 동네에 꽃밭을 조성하겠다라는 사업 아이템으로 지원서를 혹은 제안서를 작성을 할 때 우리 동네에 꽃밭이 조성이 된다면 주민소득증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우리 동네에 있는 노인분들 혹은 소외계층들에게 지속적이지는 않더라도 일시적으로나마 인건비를 드릴 수 있어서 그분들이 소득을 조금이라도 가져가실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 수 있다. 빈 집이 많고 빈 공간에 주민들이 직접 꽃을 심고 예쁘게 화단을 꾸며서 우리 마을 자체가 아름답게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소상공인들 매출이 증가할 수 있다. 우리가 꽃밭을 꾸미는 데 들어가는 꽃, 흙, 기타 관련된 재료들을 다른 인터넷으로 구매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에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구매를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올라갈 수 있다라는 효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소외계층 일자리 해소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고요. 아름다운 마을 같은 경우는 우리 마을의 이미지를 개선하는 그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소상공인 매출 증대는 지역 경제 활성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하게 되면 우리 동네 꽃밭 조성이라는 사업 아이템으로 주민 소득 증대, 아름다운 마을, 소상공인 매출 증대라는 문제 해결 방안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각각의 해결 방안을 토대로 소외계층 일자리 개선, 마을 이미지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게 되면 생각의 순서는 아무래도 1번, 2번, 3번 아이템부터 이제 2번, 3번으로 흘러갈 겁니다. 아무래도 저를 포함해서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도 사회적 문제, 소외계층 일자리가 부족하니까 이분들한테 일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꽃밭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흐름대로 가실 분들은 조금 희박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나는 꽃밭을 만들면 좋겠어. 혹은 나는 축제를 만들면 좋겠어. 그렇게 먼저 아이템을 생각하신 다음에 이제 이 꽃밭을 만들면 어떨까? 이런 축제를 만들면 어떨까? 라는 생각으로 이제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방안, 이 꽃밭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방안이 뭐가 있을까? 이 축제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점차적으로 들어가는 방향일 텐데요. 하지만 제안서의 순서는 반대로 가야 됩니다. 먼저 소외계층 일자리, 마을 이미지, 지역경제라는 사회적 문제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문제 해결 방안과 사업 아이템 순으로 제안서의 순서를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업계획서 양식을 먼저 작성하시기보다 6화 원칙에 의해서 먼저 작성하신 다음에 생각도 사업 아이템, 문제 해결 방안, 그리고 사회적 문제 이 순으로 생각을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도시재생센터의 항목입니다. 사업계획서 항목인데요. 이 중에 3번, 4번, 10번 사업 목적과 필요성, 사업 개요, 기대 효과의 항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는 사업 목적 및 필요성인데요. 여기서 사회적 문제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역 내에 소외계층 일자리가 많이 부족합니다. 소외계층들이 일할 수 있는 일자리를 만들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마을에 너무
긴 곳이 많습니다. 폭물스럽게 보여지는 폐가와 폐공터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금 예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경제가 너무 쇠락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능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시장을 찾는 분들도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겠습니다. 라는 부분을 필요성으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4번 같은 경우는 문제 해결 방안과 사업 아이템을 본격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혹은 나는 우리 동네 꽃밭 조성이라는 아이템을 통해서 주민 소득이 증대되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고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업 계획을 말씀하신 다음에 5, 6, 7, 8, 9번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자세한 그런 사업 계획이 들어가면 됩니다. 10번 기대 효과에는 이런 문제 해결 방안과 사업 아이템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 혹은 이 사업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경제적, 사회적 효과를 나타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문장입니다. 한 문장으로 말할 수 있는가? 문장은 산문 구성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두괄식과 미괄식입니다. 두괄식은 글의 첫머리에 중심 내용, 본인의 주장이 들어가는 산문 구성 방식입니다. 주장이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근거, 두 번째 근거, 세 번째 근거 순으로 진행이 되는 글의 순 구성 방식인데요. 특징은 정보 전달이 굉장히 쉽습니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내 주장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이 사람이 이것을 이야기하려는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근거들을 들으면서 타당성을 확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이 그리 치밀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번째, 미괄식에는 문단이나 가장 글의 끝부분에 본인의 중심 내용이 들어가는 그런 구성 방식인데요. 첫 번째 근거, 두 번째 근거, 세 번째 근거, 그리고 마지막에 본인의 주장이 들어가는 그런 구성 방식입니다. 이 특징은 굉장히 극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이 굉장히 치밀해야 됩니다. 첫 번째 근거, 두 번째 근거, 세 번째 근거 간의 구성이 굉장히 치밀해야 되는데요. 보통 미괄식 같은 경우에는 영화 같은 곳에 많이 씁니다. 영화나 소설, 이렇게 연극 같은 그런 예술작품에 많이들 사용하시는데요. 요즘에 보시면 이제 영화에도 굉장히 반전이라던가 스포일러 이런 부분들이 많이 그런 부분에 그런 부분이 이제 흥행에 많이 좌지우지를 하는데 근거 1번, 2번, 2번이 얼마나 치밀하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스포일러의 효과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럼 제안서와 기획서는 두괄식일까요? 미괄식일까요? 네, 제안서와 기획서와 사업계획서는 대부분 두괄식으로 작성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읽는 사람도 두괄식으로 생각을 하고 읽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사항이 있으실 겁니다. 아까 강사님이 사회적 문제를 먼저 작성을 한 다음에 그 다음 문제 해결 방안,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사업 아이템, 본인의 주장을 나타내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러면은 미괄식 아닌가요? 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제가 분명히 이렇게 이런 순서대로 제안서를 작성해 나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가지 빠뜨린 점, 바로 제목이 있습니다. 제목을 먼저 읽고 본문을 읽기 때문에 이 제목이 바로 사업 아이템, 여러분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의 주장을 먼저 읽은 다음에 다시 사회적 문제로 넘어가기 때문에 쓰는 사람과 읽는 사람 모두 다 두괄식의 형태로 이해하고 평가하게 됩니다.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항목 중에 가장 첫 번째 항목이 바로 사업명, 사업 아이템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아이템을 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미리 읽고 평가위원들이나 다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한 문장은 제안서와 기획서의 첫 인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만나거나 혹은 소개팅이나 다른 낯선 분을 만날 때 긴 시간 동안 대화를 하고 그분의 생각과 그런 스토리를 이해한 다음에 평가를 내는 것보다
처음 만나셨을 때의 인상, 그리고 말투, 그 사람한테도 뿜어져 나오는 그런 이미지, 이런 부분들로 많이들 평가를 하시게 되는데요. 이렇듯 이 한 문장이 제안서와 기획서의 첫 인상이 됩니다. 이 문장에는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신지, 어떠한 방법으로 해석하고 싶으신지에 대한 내용이 함축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 제목을 보고 정말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겠다고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읽을 수 있도록 매력 있는 제안서의 기본은 바로 이 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첫인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지원 사업에 지원하게 된 이유, 즉 명확한 사업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정말 다양한 분들의 사업 컨설팅, 지원 사업 컨설팅을 도와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어떤 사업, 어떤 아이템을 하고 싶으세요? 라고 질문을 드리면 저는 이것도 하고 싶고요, 저것도 하고 싶고요, 그것도 하고 싶어요. 근데 이거 다 하게 되면 너무 좋은 세상이 될 것 같아요. 너무 수입이 많아질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가게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TV에 나오는 그 백종원 대표님도 항상 그렇게 말씀하시죠. 메뉴를 최대한 줄이라고. 굉장히 다양한 메뉴를 하신 분들한테 하시고 계신 분들에게도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메뉴로 압축해서 그것만 전문적으로 해야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이렇게 솔루션을 해주시기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만큼의 능력과 그리고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보고 있는 주변 사람 그리고 평가위원들은 조금 더 사업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 지원 사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것도 하는 사업보다는 이 한 가지만을 조금 더 정말 성공하기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운 제안서를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한 문장은 A와 B와 C라는 식의 제목이 더 좋습니다. A와 K와 Z라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는 제목보다는 A와 B를 통한 C 혹은 A와 B를 해소하기 위한 C 이런 식으로 누구나가 봤을 때 연관성이 있고 한 문장으로 압축될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나타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인데요. 나는 이것을 잘할 수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각하고 계신 아이템을 잘 수행할 수 있는가? 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6하원칙의 누가라는 항목인데요. 이 지원 사업은 그 지원자가 주체가 돼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도시센터라던가 시청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주관은 물론 이제 지원금에 대한 주관을 하시지만 지원 사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활동하시는 분들은 바로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단체입니다. 이 지원 사업의 주체가 얼마만큼의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얼마만큼의 경력을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아무리 좋은 아이템을 선정해서 아무리 좋은 아이템으로 진행을 한다고 해도 그 주체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나눠지기도 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라는 것은 이제 스토리텔링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이것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단체가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사업 아이템과 얼마나 연관성이 있는지 혹은 얼마만큼의 실현 가능성을 나타내 볼 수 있는지를 스토리텔링으로 푸셔야 됩니다. 이런 연관성과 실행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이 속해 있는 단체가 얼마만큼 이 아이템과 직간접적 연장선에 있는지를 나타내 보셔야 됩니다. 만약 아까 예시로 들어드린 꽃밭 조성이라고 했을 때 내가 꽃집을 한다거나 그리고 그런 화분을 취급하는 업체다 혹은 내가 속해 있는 단체가 이런 환경미화라던가 도시재생 측면에서의 벽화 그리기라던가 이러한 활동을 지금까지 해왔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들도 잘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경험 혹은 경력, 단체 같은 경우에는 이 단체가 설립된 목적,
혹은 활동 경력 등을 나타내서 우리가 사업 주체가 이 사업을 정말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셔야 됩니다. 좋은 제안서의 구조는 사회적 문제, 처음 말씀드렸던 사회적 문제를 어떠한 해결 방안, 타당한 해결 방안으로 성공 가능한 계획을 세워서 이런 좋은 아이템을 만든 것, 그리고 이 지원 사업을 진행을 하는 주체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업 아이템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역량을 보여주는 것. 즉, 좋은 아이템과 역량 있는 사업 주체 두 가지가 합쳐졌을 때 좋은 제안서가 되고, 그 제안서를 발판 삼아 좋은 지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겁니다. 네, 제가 준비한 정보는 여기까지고요. 조금 더 오프라인으로 이제 얼굴 뵙고 인사드리고 그리고 실습도 진행을 하면서 강의를 진행했으면은 각각 개별로 제가 코칭도 해드리고 그리고 조금 더 나은 방향으로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그리고 지원금이기 때문에 비용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던가 비용 구성에 대한 부분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수 있었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제 소통을 하다 보니까 조금 기본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제 기틀을 잡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후에도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때에 주민공모사업 공고가 진행 중일 텐데요. 궁금하신 부분이라던가 도움이 필요하신 부분이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중앙동 도시재생센터 쪽으로 문의를 하셔서 저에게 연결을 해달라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알고 있는 한 그리고 도와드릴 수 있는 한 성심성의껏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쪼록 좋은 아이템 그리고 역량 있는 주체가 되신 분들이 좋은 제안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나은 중앙동 커뮤니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